문과 출신 개발자와 함께하는 AI 경험. 시작이 반입니다. 지난번에는 모델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주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AI 모델링.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머신러닝 모델링을 실습하기에 앞서 우선 간단히 머신러닝 활용의 흐름을 살펴볼 거예요. 크게 데이터 전처리, 모델 생성, 모델 활용입니다. 전처리는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당 모델링 알고리즘에 척제할 경우 기본적인 모델 성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생성은 목표 성능에 도달하기 위한 실험 과정인데 베이스 모델 생성, 파라미터 튜닝, 다양한 모델 적용 등을 통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활용은 최종 모델이 생성되면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웹이나 앱 등 도메인 시스템에 연계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 및 실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최근 두각되고 있는 생성형 알고리즘은 이들 간의 경계를 점차 허물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완전 정복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자신감을 획득해 보시죠. 선형 회귀 모델은 독립변수 x의 값에 따라 종속변수 y의 값을 설명하는 모델입니다. 회귀식에서 W는 가중치, B는 편향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붉은색 점들은 실제 데이터, 파란색 선은 예측한 선형 회귀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선이 바로 트렌드를 나타냅니다. 데이터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어요. 롱 언드시는 독립변수가 많은 경우를, 반면에 쇼트 언드팻은 종속변수가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점도를 통해 회귀선이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를 얼마나 잘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를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할 수 있는 심층 신경망, 다층 퍼셉트론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다층 퍼셉트론은 입력층, 하나 이상의 숨겨진 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된 신경망 모델입니다. 각 층은 여러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죠.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뉴런들은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분이 맛있는 케이크를 한 조각 잘랐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케이크의 단면은 위에서 봤을 때 각기 다른 높이와 너비를 가진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층 퍼셉트론 모델도 이와 비슷해요. 2차원 데이터를 다룰 때 각각의 입력 변수는 케이크의 다른 층을 나타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은 마치 케이크를 여러 각도에서 본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모델이 데이터의 다층적인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케이크의 각 단면이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듯 모델도 데이터의 다양한 차원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케이크의 여러 층을 통틀어 전체의 맛을 예측하는 것과 같은 이유죠. 서포트 벡터 머신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해 경계선을 그어주는 모델입니다. 이 경계선을 우리는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결정 경계 주변의 여유 공간을 마진마전이라고 합니다. 마진이 클수록 더 견고하고 일반화된 모델을 얻을 수 있어요. 화면에서 빨간색 점과 초록색 점을 구분하는 황색의 박스가 마진을 나타냅니다. 서포트 벡터는 이 마진에 닿아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을 말해요. 이 서포트 벡터들을 사용해 최적의 결정 경계를 찾아내죠. SVM은 분류를 위한, SVC와 회귀를 위한 SVR로 나뉩니다. 여기 보이는 SVC와 SVR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둘 다 마진을 이용하지만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마진 안에 포함되거나 바깥으로 벗어난 데이터들은 오차로 간주됩니다. SVM은 이 오차를 최소화하면서도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 경계를 찾아가죠. 랜덤 포러스트는 분류와 회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며 의사결정나무 모델 여러 개를 합쳐서 만든 알고리즘이에요.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의 속성을 기준으로 분기하여 각각의 결정 결과를 도출합니다. 예를 들어 첨부 예시에서 날씨, 온도, 습도, 바람의 강도를 기준으로 테니스를 치러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죠. 의사결정나무의 구조는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드는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문들이고 엣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결과로 나뉘어지는 경로입니다. 가장 처음 시작하는 노드를 루트 노드라고 하며 노드에서 노드로 내려갈수록 트리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각각의 나무가 데이터의 다른 부분 집합으로부터 학습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나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더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스 데이터 세트 예시를 보시면 꽃잎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아이러스 꽃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에 의사결정 나무를 적용할 수 있어요. KNN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아내고 이 이웃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나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사용되죠. 이 알고리즘은 분류와 회귀 둘 다에 사용될 수 있어요. 분류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이웃이 속한 클래스를 예측값으로 선택하고, 회귀에서는 이웃들의 값의 평균을 계산해 예측값을 결정합니다. KNN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유클리드 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맨해튼 거리 같은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죠. KNN은 차원의 저주에 민감한 편인데요. 차원이 높아질수록 각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가 멀어져 예측이 어려워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원 축소 기법, 예를 들어 PCA를 사용하기도 해요. 앙상블 학습은 단일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예측을 하기 위해 여러 모델을 결합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모델의 다양성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며 더욱 견고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요. 첫 번째는 투표 기반 앙상블이에요. 이 방법은 각기 다른 모델들의 예측을 하나로 모아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결과를 최종 예측값으로 선정합니다. 단일 데이터셋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거죠. 다음은 배깅 앙상블입니다. 여러 개의 모델이 각기 다른 데이터 서브셋에서 학습을 하고 그 예측을 집계하는 방식이에요. 랜덤 포레스트가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결정 트리들을 합쳐 강력한 모델을 만듭니다. 부스팅은 연속적으로 모델을 만들어가는데 잘못 예측된 데이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오류를 개선해 나가죠. 각 단계마다 모델은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킹 앙상블이 있어요. 이 방법은 다른 모델들의 예측 결과를 새로운 데이터로 사용하여 최종 예측을 하는 메타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앙상블 학습은 여러 약한 예측 모델들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예측력을 통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하스피털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여러 모델링 코드로 구현해보고 성능을 비교해보는 실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젠브로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알고리즘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직접 해보고 그리고 많이 봐야지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미리 그 이해하기 쉽도록 코드를 좀 잘 구현을 해 놨습니다. 오늘 볼 내용은 한 개의 데이터셋으로 5 가지 알고리즘을 한번 실험해 볼 건데, 활용한 데이터셋은 병원 데이터예요. 그리고 레이블은 오픈 클로즈로 되어 있는 OC라는 컬럼입니다. 그걸 통해서 해당 병원이 문을 열었는지 닫았는지를 이제 분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해볼 텐데요. 지난번에는 전처리에 대해서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전처리는 좀 약간 생략을 하고 일단 데이터를 마운팅해서 해당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트레인이라는 데이터를 봤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는 한 개의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58개의 열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오픈 클로즈 컬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는 지난번에 한번 해 봤던 내용대로 그대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전처리를 먼저 처리를 해 봤습니다. 전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301 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 301개 데이터에 트레인을 아까 저희가 스플릿을 할 때 8대 2로 했으니까 240 개, 61개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이블 OC 컬럼도 이렇게 240 개, 61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 보시면은 뭐 쉽게 보시면 이 코드를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그 내용 보면은 뭔가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 범주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결측치가 없는 것 있는 것들은 또 다 채우고,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뭐 문자가 있으면 문자는 다시 뭐 숫자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작업을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처리 관련한 영상을 들으셨으면 코드를 보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모델링인데, 모델링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부터 시작할게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 가장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좀 쓰지 않고 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델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세트 전처리한 거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아까 밸리데이션 데이터 세트를 스플릿한 거를 갖고 예측을 하면 프리딕트 밸리데이션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회를 하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은 이 네 가지를 다 같이 보긴 해요. 왜냐면은 특히 불균형 데이터일 경우에는 정확도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99개가 오픈이고 1개가 클로즈인데 그러면 그냥 별도로 모델 안 돌리고 그냥 오픈으로만 예측하면 99%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정밀도, 재현율, 정확도, F1 스코어 다 보고 상황에 따라서 맞는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도 간단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자, 평가 결과를 보면 정확도 같은 경우는 똑같고 그리고 정밀도는 약간 낮죠. 그리고 재현율은 100%더 높고 그리고 F1 스코어는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 일반적으로 정밀도만 빼놓고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보다 약간 성능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은 아까 데이터 세트에서 한 300개 정도 데이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데 실제 현업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현업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는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써요. 랜덤 포레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도 보면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큰 차이가 없죠. 근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 기반으로 배깅한 거라서 훨씬 더 서포트 벡터 머신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성능은 뭐 크게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부스팅 모델 이제 엑스 부스팅이랑 IGBM이랑 한번 해볼 텐데 XG 부스팅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크게 성능이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라이츠 BM인데요. 라이츠 BM 제가 할 때 맨날 이 얼리 스타핑 에러가 가지고 왜 에러가 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됐는데 버전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이 버전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항상 3.3.2로 고정을 시키고 버전을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면 아마 XGB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이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어요. 왜 이렇게 다 비슷할까? 약간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늘 본 이 병원 데이터가 너무 오픈만 많고 클로스드가 적은 그런 데이터라서 이제 그 불균형 데이터를 갖다가 좀 약간 균형 데이터로 해가지고 했더니 약간 좀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이 다 너무 좋게 나와 가지고 '이 성능이 정말 맞는 건가?'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확인해 보니까 데이터 세트가 너무 불균형 데이터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성능이 되게 좋게 나온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 데이터 세트를 하지 말고 이 챗GPT 활용해서 원래 데이터 세트는 대부분 오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픈으로만 예측하면 되게 맞추기 쉽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약간 챗GPT 활용해서 동일하게 286개, 286개로 그렇게 균일하게 만든 다음에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상과 같게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F1 기준으로 67%, 서포트 벡터 머신은 87%. 서포트 벡터 머신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근데 큰 데이터 세트로 하게 되면은 다 뻗어버리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현업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67%, XG 부스터가 77%, 라이 GBM이 67%인데 그나마 이 중에서는 XG 부스트가 F1 스코어 기준으로는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업무에 가장 적절한 모델을 선정해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은 AI 활용을 위해 머스트 노 아이템 기본 모델링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우리는 머신러닝 분석 능력을 통해 업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일하시던 상관없이 이 생산성, 민첩성, 정확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저는 SCM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매출제 고손익이라는 경영성과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호기심과 열정 끈기만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젠브로의 두 번째 에피소드, 코드로 알고리즘 완전 정복하기. 그 첫 번째 라쏘와 리치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도 저와 함께 AI를 업무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